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강원도에서도 2019년부터 강원혁신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혁신의 연장을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 강원도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성과와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사람법인 더 슬기로운 생활 이윤환 이사 그리고 이기원 한림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누는 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쓰레기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집 앞에 이제 주차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대중교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문제다 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첫 단계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찾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엉뚱한데 그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이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관에서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실행을 하다 보면 이걸 하는데 어떤 그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경우 그럴 땐 그걸 제도적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좀 더 풀어가려면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적 재원이 필요하게 되죠. 거기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공기관들, 우리 원주 혁신도시 들어와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지역의 문제라도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서 지역 단위의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협업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그리고 춘천사회혁신센터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사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춘천사회혁신센터는 두 기관 모두 지역의 사회 문제와 주민들의 새로운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사회 문제를 보시면은요, 예전과 달리 정부나 어떤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공동 창안이라는 사용자 중심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시장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시민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끔 하는 것이죠. 네. 그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기술 등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합니다. 플랫폼과 사회혁신센터는 모두 이러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하여 디지털 환경과 지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사회혁신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 그리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한 문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위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 발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정의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심화 워크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도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 실행 계획을 저희가 집중 워크숍을 통해서 컨설팅과 함께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주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 과정이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문제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의제를 선정을 해서요. 3개월 동안의 리빙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춘천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리빙랩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환마을 실험 다시 텃밭, 커뮤니티 지원 사업, 옥상 축제, 여성 집수리 워크숍 등 일상에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것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웰컴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거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춘천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셔서 즐겁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기존의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방식들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 문제를 인식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관이 이제 해결책을 만들고 또 관이 주도해서 집행하던 그런 체제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관이 이제 함께 문제의 근원부터 또 해결책까지 모색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면 우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방금 얘기했던 그 소통 공간들이죠. 네. 그런 공간. 그다음에 또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 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역 문제의 해결 과정에 관이 직접 나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 조직의 특성상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이 네.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문제 발굴, 해결책 제시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논의 과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춘천사회혁신센터를 사업을 이제 행안부로부터 받고 도에서 같이 매칭 자금, 그다음에 시에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네. 강원도와 춘천시의 그런 추진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10군데에서 똑같이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하고 있다지만 진도는 각각 다릅니다. 네. 저희하고 전북이 먼저 출발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지원에 이제 상응하는 이제 플랫폼 활동들이 이뤄가니까 지역 문제들도 많이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결책도 상당히 많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부터 좀 일찍이 참여를 하면서 이것과 함께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좀 어떤 곳과 함께 해왔을까요? 네, 기관이나 단체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만 보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강원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우리 이규현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진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희 강원도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다른 9개 시도와는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공공기관들이 매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빙랩 실험 이후에 네. 1년 동안 고도화와 이 확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실험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강원랜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 외에도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들,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강원문화재단 이러한 기관들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나 강원도에는 여러분들 종합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대학들이 네. 지역에서 저희 함께하는 활동을 묵묵히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기관들이 참여하실 때 되게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냐,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모든 과정들을 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물론 기관마다 예산이 있고 정해져 있는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럴 땐 필요로 하는 공간,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네. 혹은 연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연구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아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보다는 되게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좀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됐거나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사례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가시적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고 그 씨앗들이 아직 자라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참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만이 아니라 춘천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먼저 강원도민들께서 이러한 활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젠 온라인으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수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러한 변화가 슬슬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사례를 따지자 보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공유우산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공유우산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여자 한 분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같이 그 참여하시는 조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처음 계획한 주체들 참여 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성인, 상인회 그리고 아주 다양한 단위에서 이 공유우산을 우리도 같이 해요라고 하는 네. 것들을 지금 원주에서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산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열섬 현상을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것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유우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코로나 힘든 시기에 어떤 응원의 메시지들을 같이 보내서 이 주민들이 같이 하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단지 우리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데 이걸 쓸 거야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응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장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간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 물론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물 탐사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다마가게라고 하는 그 이동형 전기 트럭을 가지고 그 세제라든가 네. 혹은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연 친화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전환 카페 실험 등 지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환과 같이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관심과 그리고 고민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리빙랩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그런데 일회적으로 끝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리빙랩을 통해서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 그거는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워낙에 리빙랩에서는 4P라고 하는 공공 그리고 민간, 네. 주민의 파트너십. 앞에 공공하고 민간하고 주민은 영어로 이게 P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뒤에 이제 파트너십도 P자로 시작을 해서 4P라고 불리는 그 모델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리빙랩이 하나의 사업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좋은 선례를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공공하고 민간의 역할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앞서서 이기원 선생님께서도 공공의 역할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공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리빙랩을 단순히 그냥 한번 참여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과 민간하고 잘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일단은 주민분들이 동네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이 강원도가 직면한 큰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청년 유출이라든가 고령화 사회, 대학의 위기,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네. 바로 또 해결이 필요한 이제 지역의 난제들이죠. 네. 그래서 고령사회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적절한 돌봄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또 주민자치 그 구조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렇게 해서 리빙랩 방식으로 이제 실행해 보고 확산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이 마스크, 아주 시대적이죠. 시의적절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 제시했다던가, 사회적 이거 비치 코밍입니다. 뭐 비치 코밍이라서 그 무슨 소리가 했더니 코밍은 이제 빗질이거든요. 네. 비치에 그 버려진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쓸어가는 이런 일들. 네. 그래서 해안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지나가거나 일상적인 이제 정신 건강 관리하고 정신 질환의 인식 개선 이런 과제들은 모두 지역에서 이제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이렇게 스스로 해결해간 그런 사례들이고,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거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사회 혁신적 접근 방식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동력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네, 이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제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좀 소비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빙랩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포피, 공공, 민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잘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작동하고, 그리고 문제 정의 단계에서 직면한 사회 문제를요 주민들과 함께 정의하고 실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직접 생활 공간에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실험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무조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보다는요, 지역에서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 실험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너무 1년짜리 사업 안에서 요만큼 빨리 해야 돼 그거보다는 천천히라도 그리고 경험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즉 리빙랩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리빙랩을 운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지역사회에 잘 전달되고, 다른 또 동일한 문제는 또 다른 지역에서 날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했던 리빙랩 팀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성공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언젠가는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고 함께 공동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은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과제들이 좀 필요하다고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는 되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의 문제, 우리 지역과 다르잖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코로나도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 기후변화도 지역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지역이나 한국 이렇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큰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 지역마다의 문제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는 우리 삶하고 상관없어 이거였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선 지역의 문제와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될 테니까요. 이 지역성이 되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요. 플랫폼과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춘천과 강원도의 문제와 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간 강원도에서 쌓은 주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특정 계층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사회적 경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자치분권 실현, 이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민자치에도 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요.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